정리하겠습니다. 방송사 공채 채용 트렌드. 예. 요즘은 뭐 이미 동영상 전형은 대세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동영상 제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동영상 전형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전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시를 하죠. 그럴 때는 보통 확장자 MP4로 하고 앱 보정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스노우라든지 그런 필터를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앵글 그리고 조명 그리고 준비된 진행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원고를 주고 나서 이런 것들을 녹화를 해서 제출하시오. 이런 것들이 많은 공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 전형이 있을 때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 시간에 같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제출하는 것까지도 멘토가 같이 도와줘야 훨씬 더 본인 스스로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거는 아나운서의 숨겨진 다른 이름의 채용이 방송 기자입니다. 선생님, 저는 기자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어,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건 너무 멍청한 일이에요. 너가 뉴스 진행해볼래? 하면 저는 진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방송 기자는 안 쓸래요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아주 멍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 기자도 우리가 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자 일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뽑을 때 다 알아요. 심사위원들도 앵커감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인지 아닌지도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방송 기자로 뽑아서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기자 겸 앵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여러분이 지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주 많이 지원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방송사 채용 전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 극복으로 인해서 집단 면접 채용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이제 쓰고는 있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 또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대기실에 다수가 모여 있어도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뭐 사회적으로 욕먹지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제대로 채용을 못했던 그런 곳에서 아마 이렇게 채용을 아마 요청할 겁니다. 동영상 전형도 동시에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읽으면 떨어지고 말하면 합격합니다. 예. 읽으면 떨어지고 말하면 합격, 진행하면 합격이에요. 특히 1차 카메라 테스트 때 그걸 또박또박 읽어버리면 떨어지고 그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앞에 면접관 카메라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중소형사도 경력직을 원하는 추세인데요. 경력직이라고 한다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그 바탕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을 중소형사는 원한다. 이거는 옛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경력이 없는 애들은 안 뽑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동영상 전형 이런 데도요. 여러분 지원해서 낼 때 예, 아주 능숙한 그런 진행을 잘 보여주면 충분히 중소형사도 합격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아나듀서, 방송 기자 겸 앵커 등 멀티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듀서와 아나운서를 같이 하는 그리고 방송 기자 겸 앵커 이런 경우도 많이 뽑히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멀티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멀티화라고 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방송 기자 겸 앵커를 뽑는다 하면 그때 채용을 준비하면서 아나운서로서 계속 필기 시험 준비했었잖아요. 그거에 조금 더 살을 보태서 기자를 도전해 보시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차근차근 채용을 많이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멀티화가 됩니다. 리포터 시험을 보러 가서 리포터 준비하다 보면 리포터 기능이 생기는 거고요. 또 스포츠 캐스터 혹은 기상 캐스터 준비 채용을 지원을 하다 보니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 회사에 도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티화가 되는 겁니다. 멀티화가 되고 나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어, 계속해서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도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멀티화가 돼요. 다섯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버 모집 혹은
유튜브 진행자 모집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나운서란 단어가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것들도 여러분 지원해 보셔야 돼요. 뉴 미디어 진행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방송국에서 활동했던 선배 아나운서가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시장 분야예요.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 쇼호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뭐 현대홈쇼핑, CJ홈쇼핑 경쟁률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쿠팡 라이브, 네이버 이런 쇼핑 라이브에서 쇼 호스트를 하는 방법은 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 채널에서 내가 유튜버로 활동하듯이 그냥 내가 채널만 만들면 열릴 수 있는 그런 진행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해 보실 때 이 뉴미디어 진행자 시장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평생 몽담고 뼈를 담냐 이것이 아니에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긴장되고 좀 떨리는 공간 안에서 계속 말을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어, 내가 원하는 방송국 채용이 떴을 때 그 능력과 그 경험과 그 실력 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사 합격을 위한 실전 타임 스케줄과 구체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사 입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요, 먼저 실기가 필수입니다. 당연히 진행 능력, 면접, 뭐 프로필 사진도 있어야 되고요. 헤어 메이크업도 있어야겠죠. 필기는 실기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필기는 아셨죠? 필기부터 공부하고 실기 들어가겠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실기가 가장 오래 걸리고 필기는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 필기가 전혀 필요 없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멘토와 또 동료들과 함께 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은 도전해보자. 이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와 공간 안에서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채용이 이 인원을 적게 뽑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당연해요. 엄친아도 많이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에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 우울해집니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선 뛰어나와서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좀 응원하고 또 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기, 거기에 필기, 시험 응시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이 시험 응시와 관련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다. 이러면 졸업할 때까지 충분히 도전을 준비를 하다가 도전하는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때 열심히 시험 응시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29살, 30살, 33살이다. 이러면 실기 공부하자마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험 응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빨리 어, 시험 응시를 하면서 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아나운서와 관련된 직접적인 실기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강의 때 수업 시간에 알려주는 2시간, 3시간의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행동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성, 또 발음 이런 것들 계속 적용하려고 훈련하는 게 좋고요. 필기는 필요에 의해서 채우고 또 수많은 시험 경험을 쌓고 또 욕심내지 말고 첫 직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백수를 유지하면 본인만 불리해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준비를 한참 하면서 있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시작하기 전에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장 누구나 다 아나운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에 언제까지 도전하겠느냐를 정확한 날짜로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만 제정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창 준비하다 보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또 준비해 보고 싶고 또 준비해 보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내가 1년 혹은 2년 딱 준비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2025년 뭐 1월 31일까지 준비하고 결과가 없으면 포기하겠다. 그럼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아나운서 말고도 훨씬 더 본인에게 딱 맞는 또 다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언제까지 준비할지의 데드라인을 정해 주시고요. 데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때까지는 한눈 팔지 마세요. 내년 3월 되면 또 일반 회사도 막 지원하고 뭐 스튜어디스도 지원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하다가 아나운서 채용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아나운서 뜨면 또 오랜만에 연락 와서 저에게 오랜만에 연락 와서 이번에 한번 지원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차라리 1년 미친 듯이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 성과가 납니다. 준비할 때는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 준비라는 것이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들, 또 스피치, 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즐겁게 행복하게 하셔야 되는데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한다면 즐기는 사람들 진짜 이길 수 없어요. 재밌어서 또 뉴스 읽고 또 뉴스 읽고 또 뉴스 읽고 하는 친구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준비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나운서 백과사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